여러분, 한국 하면 로봇 강국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만약 그 이면에 특히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 아주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역설, 그 이면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한국이 처한 이 독특한 로봇 역설이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능형 로봇이 대체 뭐고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그 다음엔 로봇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살짝 들여다보고 숨막히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그 해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퍼즐부터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의 로봇 역설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전 세계에서 직원 한 명당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딜까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로봇 밀도라고 하죠. 이 지표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로봇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역설이 시작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와, 역시 로봇 강국이네 싶은데 오른쪽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뇌나 관절 같은 핵심 부품이랑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거의 다 외국산이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있는, 이게 바로 우리 로봇 산업의 아픈 현실인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로봇을 제일 많이 쓴다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속빈강정 같은 구조를 갖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이 도대체 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죠. 이게 그냥 기계랑은 좀 다르거든요. 네, 지능형 로봇은 그냥 버튼 누르면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그런 깡통 로봇이 아니에요. 여기 정의를 보시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기계라고 되어 있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까지 하는 그런 똑똑한 녀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딱 3단계로 기억하시면 아주 쉬워요. 바로 감지, 판단, 행동. sense, think, act. 보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이 3가지가 다 돼야 우리가 진짜 지능형 로봇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로봇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공장은 물론이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보세요. 국방이나 안전 분야는 물론이고요. 농업 분야에서는 알아서 밭을 가는 트랙터가 있고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정밀하게 수술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제 로봇은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과 먹거리, 건강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공장 기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병원에서, 우리 농장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놀라운 로봇들이 대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로봇의 뇌와 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길래 얘들이 스스로 보고 움직이고 똑똑한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로봇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로봇이 처음 가보는 곳에서도 주변 지도를 쫙 그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다는 레이저를 쏴서 주변을 아주 정밀한 3D 지도로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주행 기록계는 자기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계산해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평형 감각 같은 겁니다. 자, 눈과 귀가 생겼으니 이제 뇌가 필요하겠죠?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머신러닝으로 데이터를 먹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자연어 처리 기술 덕분에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대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으로는 눈앞에 있는 게 컵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로봇이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셨죠? 이 기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니 전 세계가 지금 이 로봇 기술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걸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미국은 기술 개발하면 바로바로 기업들이 써먹을 수 있게 팍팍 밀어주고 있고요. 일본은 아예 국가 차원에서 로봇으로 사회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로봇이 대부분 특정 제조업에만 몰려 있고 앞으로 훨씬 더 퍼질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핵심 부품, 소프트웨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죠. 자, 그럼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답답하죠.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한국이 내놓은 해결책, 그 국가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기술 개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아예 이 산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큰 그림이에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첫째, 정부와 민간이 딱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내고요. 둘째,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핵심 분야, 예를 들면 섬유나 식음료, 아니면 의료, 물류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로봇이 활약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낡은 법이나 제도를 싹 뜯어 고치고 이 산업 생태계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장 사람이 부족해서 힘든 제조업 현장을 돕고 동시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클 의료나 물류 같은 서비스 로봇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겠다. 바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 그 철학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가 잘하는 부품, 그거 겨우 따라가지 말고 아예 그 다음 세대, 미래의 로봇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버리자.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선도자가 되겠다는 아주 중요한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이렇게 한국 로봇 산업이 가진 아이러니한 현실부터 미래를 위한 청사진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전략이 한국을 그저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로봇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